지금 당장 네이버 부동산을 켜서 제주도 외곽 타운하우스를 검색해 보십시오. 무려 3년, 아니 5년째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비어있는 유령 저택들이 수두룩합니다. 한때 은퇴하면 제주도 가서 살아야지, 제주도에 땅 하나 사두면 대박 난다며 전 국민이 열광했던 그곳. 효린의 민박을 보며 낭만을 꿈꾸던 그 제주도가 지금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조용히 썩어가고 있습니다. 불 꺼진 창문들, 녹슨 대문, 그리고 반토막난 가격에도 팔리지 않는 집들. 이것은 단순한 조정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의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성 걷어내고 팩트만 봅시다. 현재 제주도의 준공 후 미분양, 즉 다 지어놓고도 안 팔려서 악성재고로 남은 물량이 전체 미분양의 4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제주 연동이나 노형동 같은 핵심지조차 흔들리는데 읍면 단위 외곽 지역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몇 년 전 10억을 호가하던 타운하우스가 경매에서 5억, 6억에 나와도 유찰됩니다. 낙찰가율 60%대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땅값 상승률 전국 1위였던 영광은 사라지고 이제는 미분양 무덤이라는 오명만 남았습니다. 이건 거품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시계를 2015년 전으로 돌려봅시다. 제주는 그야말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중국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왔고 제2공항 이슈가 터지며 맹지, 그러니까 길 없는 땅조차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여기에 제주 한 달 살기 열풍이 불었죠.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제주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바다 보이는 카페, 감귤밭 옆에 예쁜 집, 누구나 한 번쯤 꿈꿨던 로망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제주는 땅이 한정되어 있으니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 하나로 너도 나도 깃발을 꽂았습니다. 하지만 그 열광의 도가니 속에 이미 멸망의 씨앗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단순히 금리가 올라서? 아니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본 자들의 증언입니다. 로망을 안고 제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다시 육지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습기와의 전쟁, 육지보다 30% 이상 비싼 물가, 열악한 의료 인프라, 그리고 텃세. 바다 보며 커피 마시는 건 딱 3일이더라는 말이 돕니다. 일자리는 없고 아이들 학구는 부족합니다. 겨울엔 강풍에 난방비가 폭탄이고 여름엔 습도 때문에 곰팡이와 전쟁입니다. 결국 한 달 살기는 좋지만 평생 살기는 아니라는 현실 자각 타임, 즉 현타가 온 겁니다. 제주 이주 유튜버들이 하나둘 육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셨나요? 그게 바로 답입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가 자초한 이미지 추락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비계 삼겹살 사건 기억하시죠? 10만 원이 넘는 갈치조림, 부르는 게 값인 렌터카, 관광객과 이주민을 봉으로 보는 바가지 상술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일본 가지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만들었죠. 호텔 가격은 서울 강남급인데 서비스는 모텔급, 맛집이라고 줄 서서 먹으면 평범한 맛에 비싼 가격, 여기저기서 제주도는 호구들이나 가는 곳이라는 자조 섞인 댓글들이 쏟아집니다. 공급자의 오만함이 소비자의 정서적 마지노선을 건드렸고 사람들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신뢰를 잃은 시장에 돈이 돌 리가 없습니다. 한번 떠난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장 치명적인 환경 변화입니다. 바로 엔저 현상과 해외여행의 재개입니다. 제주도 3박 4일 갈 돈이면 일본 오사카나 후쿠오카 가서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옵니다. 동남아의 럭셔리 리조트가 제주도 펜션보다 저렴합니다. 과거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주를 갔다면 이제는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홍콩, 타이페이, 방콕, 비행시간도 비슷하고 가격은 더 저렴하고 볼거리는 더 많습니다. 여기에 MZ세대는 인스타 감성보다 가성비 실속을 택합니다. 제주도의 천편일률적인 카페와 펜션은 더 이상 신선하지 않습니다. 경쟁력을 잃은 제주도는 이제 대체 불가능한 여행지가 아니라 가성비 떨어지는 옵션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이주 수요도, 관광 수요도 줄어드는데 누가 제주 부동산을 사겠습니까? 지금 제주는 극심한 양극화, 아니 중간 삭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바다 바로 앞, 특급 호텔과 하이엔드 리조트는 여전히 붐빕니다. 부자들의 놀이터는 여전하죠. 하지만 그 외에 어설픈 위치, 어설픈 컨셉의 숙소와 상가, 타운하우스는 전멸입니다.
육지에서 내려온 자영업자들은 폐업 비용이 없어서 가게 문을 못 닫고 있고,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지은 건축주들은 이자를 감당 못해 야반도주를 고민합니다. 시장에는 매물이 쌓여만 가는데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래 절벽, 그야말로 숨이 턱 막히는 상황입니다. 제주에 투자한 당신의 지인, 혹시 요즘 연락이 뜸하지 않나요? 아마도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있을 겁니다. 이 모습 낯설지 않습니다. 1990년대 일본 버블 경제가 붕괴할 때 이즈반도나 유명 휴양지들의 리조트 맨션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처음엔 별장으로 인기가 높았지만 관리비 부담과 인구 감소로 결국 1엔에 내놔도 안 팔리는 흉물로 변했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특히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 줍줍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인구 구조가 늙어가고 관광 트렌드가 바뀌는 시점에 유지비만 먹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덜컥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자선 사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십시오. 제주도 부동산의 몰락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막연한 낭만이 냉혹한 계산 앞에서 패배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제주라는 브랜드만 보고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가성비, 인프라, 컨텐츠가 없는 부동산은 철저하게 외면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주도가 다시 살아나려면 땅값이 오르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신뢰와 매력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 과연 10년 뒤에는 어떤 주인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아니, 주인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할까요? 지금까지 지심양이었습니다.